자, 100페이지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민법에서 잘 안 나와요. 작년에 지문 하나 나왔어요. 1번에 니은 거기 별 3개 하시고, 작년에 이게 판례가 변경된 대부분 판례예요. 판례가 변경돼서 작년에 나왔어요. 자, 1번부터 봅니다. 분묘기지권은 묘 밑에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용익물권에 속해요. 관습법상. 자, 1번. 남의 산에다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묘를 설치합니다. 20년 안 걸리면 돼요. 20년이 지나면 이 분묘 기지권이라는 사용물권을 취득시효예요. 취득시효. 누가? 정손이. 자, 그러면 기억 별 하나. 분묘 기지권만 취득시효하는 거지, 분묘 밑에 있는 토지는 소유권은 취득시효 못해요. 분묘 기지권이라는 사용물권을 취득시효로 먹는 거지, 분묘 밑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시효가 안 돼요. 그래서 분묘 밑에 있는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 점유예요. 남의 산인 줄 알면서 무단 점유했죠? 타주 취득시효 안 돼. 분묘 기지권을 얘가 취득시효했어요. 예전에는 바뀐 판례 재작년까지는 토지 소유자가 얘한테 지료 청구 못 합니다. 그래서 묘를 훨씬 중요시 여겼어요. 토지 소유자 권리보다. 그래서 묘 설치해버리면 월세도 못 받아요. 월세도. 하지만 판례가 바뀌었어요. 작년에. 이제는 분묘기지권 취득시효 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 청구하면 청구한 날로부터 이제는 지료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판례가 바뀐 판례예요. 아마 중개사법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료 내야 됩니다. 예전에는 지료 지급할 필요 없다 그랬거든. 바뀌었어요. 이제는 지료 내라. 별 3개예요. 그러니까 디귿. 장사법이 시행된 후, 장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한 후 설치된 분묘에는 이제는 취득시효가 되지 않아요. 이게 2001년도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2001년 장사법 시행 후 설치된 묘에는 취득시효 안 됩니다. 자, 2번 별 3개. 분묘기지권은 등기할 필요 없어요. 왜? 묘는 등기가 안 된다 그래서 187조예요. 187조. 자, 이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기출인데 30년에 나온 기출이 이 정도밖에 안, 2번 나왔어. 2번. 민법에 3년도 2번. 26회 때 한 번 나오고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 3년 남았어요. 3년. 아직 안 나올 거예요. 자, 나오면 여기서 나와요. 나오면 자, 지금부터는 3번부터 7번까지, 8번은 어렵고 그냥 한번 쭉 읽어만 봐요. 어차피 중개사법에서 하셔야 돼. 중개사법은 여러분들 죽는 거지. 배워봤죠? 막 면적 외워야 돼. 미치는 거지. 예. 죽는 거지. 저도 죽었어요. 27회 때. 2차 과목은 싫어. 외워야 되거든. 싫어. 민법이 좋아. 민법이. 그죠? 그래도 어떻게 외워요? 장사법 외워야 돼. 2차 과목 외워야 돼요. 자, 민법 이거 다 판례기 때문에 이해하면 돼요. 좋은 민법이야. 자, 3번. 분묘 기지권이 태어나려면 일단 이 묘 내부에 시신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시신이 없다? 안 태어나요. 두 번째, 봉분이 솟아 있어야 돼. 보여야 돼. 제3자 눈에 묘가 보여야 돼. 따라서 안 보여. 2개. 평장, 암장. 이건 숨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봉분이 없기 때문에 분묘기지권 취득 안 됩니다. 이해가. 4번. 그 다음 어디에 미치느냐 범위. 분묘 그 밑에 있는 토지에 미칠 거고, 그 다음에 주위에 빈 땅, 제사에 필요한 분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 빈 땅 공지에도 미쳐요. 그러나 묘 뒤쪽으로 쭉 있는 땅을 사성이라고, 뒤쪽 부분 넓은 땅을, 뒷부분 사성에까지 당연히 분묘기지권이 미치지는 않아요. 그냥 주위 빈 땅, 묘 수호하는 데 필요한 옆에만 살짝 미치지 뒷부분 사성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하면 맞는 지문. 자, 5번. 자, 기존에 이미 있는 묘만을 위해 기지권은 인정돼요. 따라서 새로운 묘는 설치할 수 없어. 단분이든 쌍분이든 새로운 묘 안 돼요. 기존에 있던 묘에만 인정되는 권리예요. 또한 바로 옆으로 2장에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기존 있던 묘만 인정되는 거지 새로운 묘 안 돼. 2장도 안 돼. 이렇게 몇 번 읽어보면 이해가요. 자, 6번. 그러면 어느 정도 분묘기지권이 존속하느냐. 분묘수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존속이에요.
그래서 계속 묘는 안 없어진다 그거죠. 제사만 지내는 한. 그다음 7번 묘가 무너졌네 비가 많이 와서. 자 그런데 6월이 존재해서 원상 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이래요. 일시적 멸실이라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이해가. 자 8번이 제일 어려워. 8번은 우리 세트의 반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내가 분묘기지권이 있는데 분묘기지권 포기합니다. 토지 소유자한테 전화했어. 자 그러면 바로 포기되느냐 아니면 이장까지 해야 포기되느냐. 바로 포기된대요. 점유 포기가 없더라도 바로 분묘기지권은 소멸합니다. 자 이게 우리 세트의 반에. 자 풀어갈게요.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법률행위 따라서 186조에 따라 뒤에가 있어야 돼. 등기해야. 그러면 뒤에 점유 포기가 있어야 비로소 포기를 발생해. 이 세트가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만약 세트라면 포기합니다. 분묘기지권도 포기합니다. 등기해야 점유 포기해야 소멸. 근데 점유 포기가 없어도 포기 의사만 있으면 바로 소멸해버리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세트에 반하니까. 세트에 반하는 건 외워야 돼요. 예외니까. 근데 8번이 너무 어려워서 이게 정답중으로 깔 일은 없다고 저는 봐요. 나오면 저 위에다 정답중 깔 거야. 저 위에. 흘러가는 거니까 굳이 이거 외우지 마세요. 특히 민법은 분묘기지권 자체가 잘 안 나와요. 묘가 뭐가 중요해? 묘가 민법에서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 위에서만 실수하지 마세요. 위에서만. 8번은 그냥 하지 말기 봐. 여기에 우리가 심력을 낭비할 그 정도 가치가 없어. 어차피 나와도 흘러갈 거예요. 자, 그냥 분묘기지권 포기 나오면 우리 세트에 반한다. 원래는 뒤가 해야 포기 효력이 발생할 텐데 이건 없어도 187조로 가버려. 없이도 효과 발생. 어려워. 자, 지역권자는 일정 목적을 위해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죠. 그래서 이용만 하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는다. 그 성질이 나와요. 자, 지역권에 있어 토지 이용 목적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즉 통행할 수도 있고 용수, 물 끌어 쓸 수도 있고 조망 등등 기타 등등 일정한 목적 아무런 제한이 없다. 기출질문이요. 그렇지. 자, 2번 편익이 필요한 오른쪽 땅이 요역지, 빗금지 부분, 왼쪽 땅이 승역지. 자, 기역 별 3개, 니은 왕별. 기역 요역지 오른쪽 땅은 반드시 일필토지 전부해야 돼요. 전부가 빠지고 일필토지해야 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일부가 없는 한 전부 의미. 자, 요역지 오른쪽 땅은 일필토지 전부해야 돼. 빗금 안 걷죠? 오른쪽 땅에는. 하지만 왼쪽 땅 승역지는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왼쪽 땅 승역지 그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빗금 친 부분 왼쪽 땅 승역지는 일필토지 전부도 되고 일부라도 무방하다. 자, 이 말이 이제 어렵게 니은으로 표현돼요. 니은을 해결해야 돼. 요역지 개념이 위한이고 승역지 개념이 대한 개념이에요. 따라서 일필토지 전부를 위해서 지역권은 설정되어야지 일필토지 일부만을 위한 지역권은 설정될 수가 없다로 끝나야 돼.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안 돼요. 위한이 요역지니까. 하지만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지역권은 가능해요. 왜? 대한이 승역지에 대한 개념이니까. 그래서 위한 대한 일필토지 전부를 위해 태어나야지 일필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안 돼. 하지만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지역권은 돼. 이렇게 왕별이에요. 당연히 나왔죠? 놈이 정답 질문이었어. 승역지. 벌써 한 6번 나왔어요. 자, 3번 요역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상린관계하고 반대예요. 상린관계 그쪽을 잡아요. 서로상 이웃鄰이죠. 그러니까 상린관계는 인접한 부동산, 인접성을 요해. 하지만 여기는 인접성을 요하지 않아요. 그걸 내오고 이걸 밀어버려요. 반대로 인접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4번 별 하나. 민법은 지역권에 대한 통행 지역권의 경우와 같은 대가 이딴 거 규정 없어. 또 기간, 전속기간에 대해서도 아무런 법조문이 없어요. 그대로 나와요. 민법은 지역권에 있어서 대가나 전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게 기출지문이에요. 한 2번 나왔어요.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대가, 공짜 가능, 유상무상 모두 가능, 규정 없으니까. 치료 지급해라. 이딴 거 없는 거 똑같아요. 자, 5번 안 중요해요. 흘러간 판례 몰라도 돼요.
한 번만 읽어드릴게.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지가 주장 입증해라. 자, 찍어야 되겠죠? 이건 찍어야 돼. 우리 찍는 세트 법칙에 따라 찍으면 돼요. 평소 공부 안 한 것은. 요역지가 있음을 입증하죠. 없음을이 아니죠. 적극적 사실이죠. 그건 맞는 지문이야. 근데 없음을 상대방이 없다는 걸 입증한다. 그러면 X지문으로 찍으시란 얘기야. 항상 입증은 적극적 사실. 맞는 걸로 찍으시란 얘기. 안 중요해요. 자, 성질 얘가 중요하죠. 첫 번째, 비배타성 함께 쓰는 공용성. 지역권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아요. 통행만 하지. 물만 끌어 쓰지. 점유하지 않아. 그래서 2번 별 3개 7번 나왔어. 7번. 지역권이 누군가로부터 침해되면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방해 제거 예방만. 주거라고 나온 게 또 나왔어. 저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항상 나오는 게 나와요. 정말이에요. 반환 청구 인정되지 않아요. 7번 나왔어. 8번 나왔네 이제. 자, 부정성 수반성 법 전문 그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자, 1번. 여기서는 2번 별 3개, 3번 별 3개, 5번은 왕별. 자, 1번부터 갑니다. 오른쪽 땅 요역지 을땅이죠. 왼쪽 땅 승역지 갑땅. 머릿속에 그리시고, 요역지 오른쪽 땅에 있어서 소유권이 주 지역권은 이 요역지를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예요. 그래서 용의물권도 다 종된 권리야. 담보물권하고 똑같아요. 다 주종의 관계 있어. 아까 지상권도 건물 소유권이 주, 지상권이 쩡이었죠. 여기도 요역지 소유권이 주, 지역권은 쩡. 따라서 부종성, 수반성이 작동되는 거예요. 주종의 관계 있으니까. 자, 2번 별 3개. 지역권은 을이 지 요역지 땅을 병한테 팔면 함께 부종성, 수반성에 따라 함께 이전돼요. 이 말을 그대로 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붙어서 함께 이전한다. 부종하여 이전한다. 이 점은 그대로 떠요. 그러니까 익숙해져요. 지역권은 종놈. 주인이 팔리면 함께 쩔쩔쩔 쫓아간다.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그래서 4번 이거 설정행위로 다른 약정은 가능해요. 반대 특약이 없는 한 함께 이전. 4번은 중요하지 않아요. 잘 안 나와요. 자, 기억은 뭐냐? 이 조문 2번 조문 저 위에 제1항인데 이걸 187조 법률 규정으로 봐요.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병한테 토지를 팔면 소유권 등기 넘어가면 지역권도 바로 이전 등기 없이 바로 취득해 버려요. 이게 아까 지상권 전세권하고 달라요. 양도 매매인데도 기억, 요역지 소유권을 을이 오른쪽에서 병한테 넘기면 지역권은 별도의 이전 등기 없이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함께 이전해 버려. 즉 등기 필요 없어. 양도 매매인데도. 법률 규정이에요. 그래서 187조 적혀 있죠. 저 법조문 2번에 관한 법조문을 187조 기타 법률 규정으로 봐요. 그래서 지역권은 이전 등기란 게 없어요. 지역권은 설정 등기만 있지 이전 등기란 게 없어. 그냥 소유 땅 팔면 지역권도 그냥 함께 그냥 넘어가. 그래서 아마 등기법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등기법. 그래서 지역권은 이전 등기란 게 없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순간 187조에 따라 함께 지역권도 이전 등기 없이 함께 바로 이전. 187조 기타 법률 규정. 기억은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왔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별을 안 해요. 어차피 나와도 흘러가. 저런 거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해 저런 게. 자, 3번 이런 게 나오죠. 3번 별 3개. 요역지에 있는 지상전세 임차인이야. 소유자가 세 줬죠. 얘들도 빨리 가야지. 그래서 지역권 행사할 수 있어요. 세입자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어. 지역권 하면 세입자, 지상전세 임차인 차별하지 않는다. 소유자랑 똑같이 다 할 수 있어요. 자, 2번, 3번 내용 부정하 이전합니다. 세입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특약이 가능해요. 배제 특약. 그래서 설정행위로 다른 특약할 수 있다. 이것도 잘 안 나와요. 한 번 나왔던가? 거의 안 나와. 자, 5번은 10번 나왔어. 왕별. 지역권은 종놈. 종놈의 운명. 주인인 요역지와 분리 혼자 양도. 분리 양도 안 돼요. 분리해서 다른 권리 저당권 목적으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분리라는 두 글자가 뜨면 서술은 하지 못한다. 99%. 종놈의 운명. 이 지역권 자리에 저당권이 들어가도 똑같아요. 법조문.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 양도하지 못해요. 다른 채권 담보로도 하지 못해요. 분리라는 글자가 뜨면 그래요. 자, 이제 불가분성.
부종성, 수반성 받고 이제 불가분성. 불가분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요역지가 공유일 때 나와요. 자, 지역권 그림은 주위토지 통행 그림하고 거의 비슷하다겠어. 왼쪽이 갑, 오른쪽이 을, 오른쪽이 요역지, 왼쪽 빗금친 부분 이쪽으로 통행해 가죠. 빗금친 부분이 승역지. 자, 그래서 갑이 승역지 소유자고 오른쪽 을이 요역지 소유자예요. 요역지 소유자. 그런데 불가분성은 요역지가 한 놈 단독 소유가 아니라 세 놈 공유란 얘기죠. 제가 A, B, C 갑이 있어서 A, B, C로 했죠.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일 때 좋은 건 미치고 함께 누리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너만 죽어. 옆으로 미치질 않죠. 그거 이해하면 돼요. 1번. 자, 1번 별 3개, 3번 별 3개, 2번 왕별, 4번 기억 포함 왕별. 아니다. 4번만 왕별. 자, 그래서 1번, 3번이 별 3개고 2번하고 4번이 왕별이에요. 자, 갑니다. 1번. 공유자 세 놈 중 A, B, C 중 한 놈이 지역권을 취득했어요. 좋은 거죠? 따라서 다른 B, C도 같이 취득 11번 나왔어. 작년까지 또 나왔어. 31회도 나왔고 30회도 나왔어. 얘는 항상 흘러가요. 정답 지문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이쁘게 흘러가. 그러면 그렇지. 한 놈이 취득하면 다른 놈도 취득. 맞는 지문. 다음 지문 샥 넘어가는 거야. 2번 왕별. 요역지 오른쪽 땅이 A, B, C 수인의 공유입니다. 자, 여러 명 공유인데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중 한 놈에 의한 지역권 소멸 스톱이에요. 시효를 읽지 마. 그게 더 이해하기 쉬워요. 세 놈 중 한 놈이 지역권이 곧 소멸될 걸, 한 놈이 소멸될 걸 스톱! 중단 정지시켰어. 그러면 지역권이 소멸될 걸, 시효 읽지 마요. 지역권이 소멸될 걸 한 놈이 스톱시켜줬죠. 좋은 거죠. 지역권 소멸될 걸 막아줬으니까. 따라서 이 소멸시효 중단은, 소멸 중단은 다른 공유자 B, C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공유자 중 한 놈이 지역권이 날아갈 걸 스톱시켜 준 거예요. A가 스톱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자, 3번. 토지 공유자 한 사람 A는 지분에 관한 맨 오른쪽 뒤에요. 지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이것만 읽으면 돼. 결론은 소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장난 안 쳐요. 중간은 장난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도 공유자 한 사람은 지분에 관한 지 지역권 막 소멸하게 하면 뭔가 옆에 놈한테 피해가 갈 것 같아. 따라서 소멸하게 하지 마라.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좋은 말이니까 맞는 지문. 근데 지분에 관한 지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느낌이 들어야 돼요. 안 되지. X 이렇게. 자, 4번 왕별. 자, 중간부터 읽어요. 지역권을 취득하려고 해. 공유자 세 놈이. A, B, C가 통로 개설하고 이틀 후면 취득 시효로 먹어요. 그런데 이 지역권 취득 기한을 시효로 읽어야 돼. 근데 시효도 빼버려. A, B, C가 지역권 취득 시효로 먹을 걸 누가 지역권 취득 시효를 중단시키느냐. 이건 왼쪽 놈. 갑이 서울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서울에서. 그래서 A, B, C가 통로 개설하고 이틀 후면 20년 돼서 취득시효 먹을 건데 갑이 와서 이 지역권 취득시효 취득을 소유자가 당연히 스톱시켜야겠죠. 자, 지역권 취득할 걸 스톱 시키는 이 취득 중단은 공유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취득할 걸 못 먹게 했으니까 소유자 때문에. 따라서 이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지역권 행사하는 A, B, C 모든 공유자에 대해서 나가 하지 아니하면 취득시효 중단 효력은 없어요. 그래서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은 없어. 지금 무슨 얘기냐? 한 놈한테에서는 기억, 요역지 오른쪽 땅이 A, B, C 공유인 경우 세 놈 중 한 놈에 대한 지역권 취득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지역권 먹을 게 스톱돼 버렸죠. 그러니까 너만 죽어 우리한테까지 미치지 마. 다른 공유자 효력이 없다. 기억으로도 뜨고 4번으로 더 잘 떠요. 4번이 법 전문이라. 그래서 결국
오른쪽 놈이 여러 명인데 얘들이 지역권 취득 수요로 먹을 걸 토지 소유자, 승역지 소유자 갑이 스톱시키려면 한 놈한테 해서는 안 돼. 전부한테 나가 해야 얘 취득 수요가 전부 중단되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 행사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라면 취득 수요 중단 효력은 없다. 같이 읽어야 돼. 앞을 끌어와서 그냥 효력이 없다 읽지 마시고 지역권 취득 시효 중단 효력은 없다. 이렇게 전체를 읽으셔야 이해가 가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2번하고 4번 소멸 시효는 A가 소멸될 걸 스톱시키는 거고 취득 시효 중단은 왼쪽 놈 승역지 소유자가 얘들의 취득 시효를 스톱시키는 거예요. 취득 시효, 소멸 시효 중단 주체가 달라요. 주체가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자, 5번 법 조문인데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한번 봅니다. 갑을 ABC네요. ABC가 지금 공유하고 있어. 자, 봐요. ABC가 공유하고 있었어. 근데 이렇게 단독소유 분할을 했어요. 자, 분할했어. 분할하면은 손해보면 안 되겠죠. 공동소유든 분할로 단독소유 여전히 다녀야겠죠. 그죠, 문요. 그래서 토지가 공유하다가 분할로 달라졌든 한 놈이 일부 절반만 양도했든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 각 부분에 여전히 지역권은 존속한다. 즉 중심 잡아요.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경우라도 지역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이것만 잡아버리면 돼. 어차피 소수로 나온 적도 없고 나와도 그냥 이건 장난을 칠 성질이 아니야. 그냥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렇지 분할이 됐어도 단독소유 먹었어도 다녀야지. 왼쪽 다녀야지. 그래서 지역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하면 맞는지 뭐. 오케이. 그래서 여기 불가분성이 어마어마하게 시험 나. 앞에 부종성 수반성 거기하고 여기가 지역권에서 가장 중요하죠. 이제 두 번째 타임이 지역권 취득시효죠. 두 번째 중요한 데가. 자, 취득시효 법조문 1번 6번 나왔지만 어렵지 않으니까 별 하나. 2번 기억 포함 별 3개. 3번 별 하나. 오른쪽 4번 별 하나. 5번 별 3개. 자, 중요도를 먼저 보고. 자, 이제 들어갑니다. 1번 법조문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한해 취득시효가 가능해요.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한해 취득시효가 돼. 원래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취득시효가 태어나지 않아야 돼. 저당권과 같이. 하지만 법이 요건을 바꿔버렸어요. 점유 대신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 취득시효가 된다. 외우시고. 작년에 또 나왔죠. 7번 나왔어. 그러면 이제. 자, 2번 별 3개죠. 판례예요. 이 판례가 정답 주면 바뀌어. 요역지 소유자 오른쪽 놈은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하려면 그냥 다니면 안 된다고 했어. 반드시 통로 개설하고 20년간 다녀야 취득시효가 돼요. 지역권은. 그래서 기억. 통로 개설 없이 단지 왼쪽 단 100년을 통행해봐. 취득시효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그래서 단지 통행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는 되지 않아요. 반드시 통로 개설해라 이렇게 외워요. 통로 개설해라 그래야 취득시효 된다. 이 통로 개설이 표현 법조문 표현이에요. 표현. 계속은 20년. 통로 개설하고 20년. 이게 계속 표현이에요. 자, 3번 세입자 차별하지 않는다겠죠? 그래서 지상전세 임차인도 통행지역권 20년 동안 통로 개설하고 이놈들이 다니면 취득시효 할 수 있어요. 차별하지 않아. 자, 4번 하지만 요역지에 있는 불법 점유자 세트 불법 점유자한테는 권리 주지 않아요. 따라서 불법 점유자는 취득시효 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자, 5번 자, 을이 오른쪽 땅을 통로 개설하고 20년 다녀서 취득시효 먹었어.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역지 소유자 취득시효로 먹은 오른쪽 놈 을은 왼쪽 놈 승역지 소유자에게 그동안 20년치 다녔죠. 승역지 사용으로 입은 왼쪽 놈 승역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라. 손해보상해라. 돈 내라. 20년치 월세 내라. 이게 판례예요. 그래서 괄호 주의토지 통행권과 마찬가지로 이게 뜬 적이 있고 안 뜬 적이 한 번 그렇게 있었어요. 뜨면 좋죠. 통행권은 우리 주의토지 통행권 유상의 원칙이죠. 손해보상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떠주면 그냥 주의토지 통행과 마찬가지로 손해보상해. 이건 옳은 지문으로 나온 케이스였고
이걸 숨길 때는 X지만 장난칠 때는 손해보상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외워요. 통행지역권 취득시효한 경우 통행권과 마찬가지로 손해보상해라. 통행권과 마찬가지로 손해보상해라. 자, 외우시고 별 3개니까 6번은 아마 한 번 나왔던가 아예 안 나왔던가 안 중요해요. 아예 별을 안 박을 거야. 자, 지역권을 취득시효했어요. 자, 이것도 생각하면 돼요. 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 등기해야 되죠. 무조건 똑같아. 소유권이든 지역권이든 취득시효한 경우에는 등기해야 지역권 취득해요. 등기해야. 한 번쯤 나온 것 같아. 한 번쯤. 자, 취득시효인데 등기 안 해도 되는 거 유일한 게 한 놈.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만 취득시효에서 등기할 필요 없고 왜 묘는 등기가 안 되니까 나머지 모든 소유권이든 용익물권이든 취득시효하면 등기해야 자기 앞으로 지역권 박아야 돼요. 등기 박아야지 지역권 취득. 이게 취득시효 등기해야 우리 공부했죠? 등기해야 186조. 그걸로 밀어버리면 돼요. 거의 안 나와요. 결국 왼쪽 2번하고 5번 특히 5번에 장난치고 정답 중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손해보상해라. 결국 이렇게 외워요. 통로 개설해라. 통로 개설해라. 너 임마 20년 다녔지? 손해보상해라.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갑토이 점유해도 부당이득 아니야. 안 돌려줘도. 여기하고 달라요. 즉 지역권은 소유권은 소급시켜버렸죠. 그래서 부당이득이 아니죠. 완전히 보호해줘요. 을을 취득시효 소유권은. 근데 지역권은 그렇지가 않아. 지역권은 20년치 손해보상해야 돼. 즉 안 맞아. 이 판례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균형이 안 맞죠. 같은 취득시효죠. 그러면 그쪽 취지를 살려서 취득시효는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그냥 먹인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쪽하고 균형을 맞추면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거기와 마찬가지로 손해보상할 필요 없다. 왜? 취득시효 인정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죠. 균형. 그 다음 뭔지 알아요? 왼쪽 볼까요? 저기 295조의 2번 보죠. 2항. 법 좀 봐봐요.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시효 중단은 자 지역권은 점유해요 안 해요? 점유하지 않지. 점유란 말이 왜 나와? 계속되고 표현됐을 때 지역권 취득시효 먹죠? 이것도 법 잘못 만든 거야. 점유란 말이 삭제돼야 돼. 그냥 지역권 취득시효 중단은 이렇게 시작돼야 돼. 그러니까 법도 잘못 만들고요. 민법이 법 잘못 만든 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지역권은 분명히 점유하지 않는데 뭔 점유야? 계속되고 표현돼야 지역권 취득. 분명히 바꿔놨잖아. 취득시효 밑에 조문에서. 근데 저기는 점유라고 돼 있어. 법을 잘못 만들었죠. 그럼 개정을 해야겠죠. 근데 민법은 게을러. 개정을 안 해. 개정을. 잘못됐는데도 개정을 안 해. 군데군데 잘못된 거 많아요. 자, 다 필요 없고 지역권 효력. 오른쪽은 잘 안 나와요. 한번 봅니다. 1번 승역지에 여러 개, 수개 용수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어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배타성이 없어. 그래서 1번 용수지역권, 2번 용수지역권 다 돼요. 자, 당연히 1번, 2번이 나오면 무조건 선바, 후바예요. 따라서 후순위 2번 지역권자는 선순위 1번 지역권자의 물끌어 쓰는 걸 방해하지 마라 하면 맞는지 뭐. 자, 2번 승역지 소유자 머릿속 그려. 왼쪽 놈 갑이 공작물은 수도관이에요. 수도관 설치 또는 고장나면 고칠 수선 의무를 갑이 부담해. 아이고 오른쪽이 폭이구나 폭.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 왼쪽 놈이 부담하게 됐죠. 자, 벗어나는 방법 팔아 제끼고 이사 간다겠어. 자, 새로 들어온 병 특별승계인도 이 수선 의무 부담한다. 3번 별 하나. 왼쪽 놈 승역지 소유자는 벗어나는 방법 두 번째 팔아 제끼고 가거나 2번 3번 아예 이 지역권에 수도관이 매설된 부분의 토지 소유권 즉 저 빗금친 부분의 지 땅 소유권을 오른쪽 놈 지역권자가 항상 오른쪽 놈이죠. 오른쪽 놈 지역권자에게 위익이 소유권을 넘김으로써 이 의무에서 벗어날 수 면할 수 있다. 벗어나는 방법 두 가지. 팔아 제끼고 이사 가는 방법. 두 번째 아예 지 땅 소유권을 넘겨 폭한테 오른쪽한테 너 먹어. 나 안 고칠 거야. 면할 수 있어. 이걸 장난을 승역지 소유자를 요역지 소유자로 장난치고 지역권자를 설정자 왼쪽 놈으로 장난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확인하시오. 자, 그러면 오른쪽 놈 지역권자가 얘가 소유권을 넘겨줘서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제한물권인 지역권과 소유권이 한 놈한테 귀속, 혼동에 따라 제한물권 지역권은 소멸. 이해되죠? 이해되면 돼. 4번 승역지 소유자 왼쪽 놈은 오른쪽 놈 지역권자가 왼쪽 땅, 지 땅에 설치한 수도관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이익 받는 비율 혹시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비용 분담한다. 말 되죠? 말 되니까 맞는 지문이겠지. 오케이, 됐어요. 지역권 끝. 전세권. 자, 전세권은 1번, 2번, 3번, 4번 중 4번의 기억만 별 하나. 나머지는 그냥 쭉 읽습니다. 1번 4번의 기억만 별 하나. 자, 중요도를 먼저 보여주는 거 안 중요하다는 얘기 이쪽 동네는. 자, 1번 전세권이랑 하지만 기본이죠. 갑을 그리시고 갑이 설정자 오른쪽 놈 을이권자 항상 오른쪽 놈을 전세권자가 설정자 갑한테 왼쪽 놈한테 전세금 3억 주고 갑 소유 부동산 토지 전세도 있고 건물 전세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죠. 객체는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용익물권. 그다음 후순위 권리자 기타 다른 채권자보다 지전세금 3억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담보물권. 마치 저당권자 똑같은 우선 변제권을 주죠. 그래서 2번 전세권은 사용합니다. 용익물권. 지전세금에 대한 담보 저당권과 똑같은 담보물권적 성격 겸비. 자, 3번 항상 비담보 채권이 주 저당권이 쫑이죠. 따라서 여기서 채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 3억 전세금 주세요. 채권이 주 전세권 담보물권 전세권은 쫑. 자, 주종이 나오면 항상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전세권, 저당권과 똑같아요. 네 가지 모두 인정돼요. 잘 안 나와요. 자, 4번 전세권의 객체는 토지도 되고 건물도 돼요. 그래서 토지 전세, 건물 전세. 이게 지상지역권하고 다른 점이죠. 지상지역권은 토지만 되죠. 건물에는 없지, 땅 지니까. 하지만 전세는 토지 전세도 되고 건물 전세도 되고. 기억 별 하나. 부동산 일부 전세 됩니다.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 되니까. 그래서 일부 전세가 아주 중요하죠. 농경지는 전세 안 돼. 법조문. 자, 취득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하겠죠. 자, 2번 별 하나급. 전세 이미 우리 등기 파트에서 했어요. 총론에서. 전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박았네요. 전세 등기를. 괜찮아요. 준비성이 철저한 한국 사람은 미리 박습니다. 미리 박지. 꼭 시작된 후에 누가 박어? 한국 사람 미리 박겠죠? 당연히 대법관은 아이고 부지런하시네요. 유효. 서술어는 괜찮아요. 유효로 추정. 맞는 지문. 자, 3번 안 중요해요. 흘러가요. 이딴 거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나와도 흘러가고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저당권에서 보면 또 비슷한 판례 나와요. 둘이 같이 두 개를 다 읽어보면 이것도 쉽게 이해돼요. 일단 시작이 이렇게 돼.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쭉 읽습니다.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 명의를 채권자 아닌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뭔 소리야. 하지만 뭔 소리인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범죄인적이 떴어. 세 놈 간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기 때문에 소수로는 긍정으로 끝나면 맞는 지문으로 찍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채권자 갑, 설정자 을, 뭐 3자 병, 3자 간 합의가 있다면 원래 전세권자는 전세금 주세 채권자가 전세권 돼야 돼. 하지만 저당권도 마찬가지죠. 채권자가 저당권자 돼야 돼. 거기도 예외가 있거든. 거기도 3자 간 합의가 있고 이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걸 전제로 제3자 저당권 명의도 유효해요. 똑같아. 3자 간 합의가 있기 때문에 비록 전세권 명의를 채권자 아닌 3자예요. 채권자 아닌 제3자 앞으로 박아도 괜찮아. 왜? 합의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해요. 안 중요해요. 이런 걸 절대 정답 지문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 그냥 맞겠지 그런 식으로. 자, 전세금 이제 이런 거 해야지. 1번 전세금은 반드시 전세권의 필수 요소. 법조문에 전세금 줘라 돼 있으니까. 별 하나. 2번 별셋, 3번 별셋. 2번 3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자, 2번 전세금 반드시 지급해야 돼요. 하지만 이거 꼭 현실적으로 현금 박치기 할 필요는 없다. 즉 이 말을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가백에 기존 빌려준 3억이 있다면 기존 채권으로 이 전세금 3억의 지급에 대신 가름할 수 있다야. 우리는 소수로서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외워주시면 되고. 3번 자 이제 머릿속으로 그립니다. 갑을 전세권이 성립했어요. 그런데 그 후 우리 전세 살고 있는데 이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대. 그럼 머릿속으로 그려봐.
왼쪽 놈 갑이 이 아파트를 병한테 팔았단 얘기죠. 그러면 갑이 병한테 소유권 넘겼어. 설정자 갑은 사람 넣어서 이해요. 설정자 갑은 이제는 전세금 반환 채무를 면하고 신소유자 병만이 의리 이사 갈 때 줄 전세금 반환 채무를 부담. 그래서 그대로 외우죠. 신소유자만 부담. 전소유자 갑은 면한다. 신소유자만 부담. 전소유자는 면한다. 이게 외워졌으면 기억 우리 지문을 해결할 수가 있어. 자, 이때 팔렸다는 얘기죠. 병한테. 전세권자 을은 전세권 설정자 갑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뜨겠죠. 그러면 팔렸으니까 을은 나중에 이사 갈 때 갑한테 지 전세금 달라고 해요? 현소유자? 병한테 달라고 해요. 병한테 달라고 해야지. 따라서 갑한테는 전세금 달라고 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 이렇게. 그렇지. 병한테 달라고 해야지. 갑한테는 안 되겠지. 맞는 지문. 없다를 있다로 바꾸면 X지문인 거예요. 쉬워요. 그래서 아주 중요해. 작년에 3번이 나왔죠. 그 전에 2번이 나왔어. 그러니까 다음에는 3번 나옵니다 했어. 역시 나왔어. 그럼 다음에 뭐 나올까? 이제 2번 나와. 올해는 가름할 수 있다. 왜? 되게 잘 나오거든. 진짜예요. 지그재그로 나와. 32 바뀐 아닌 거 별 3개 왕배에서 반드시 나와. 거기서 정답지 뭐. 제 말 믿어요. 항상 그랬으니까. 자, 전세금 증감 청구권. 자, 항상 증감 청구권은 경제사정 물가가 오르죠. 경제사정 변동 상당하지 않아. 세트. 그러면 주인은 증액점 청구하겠고 세입자는 깎아주세요. 감액. 2번 별 하나. 전세금 증액할 때는 제한이 있어. 우리 주택하고 똑같아요. 한꺼번에 5% 이상 못 올려요. 전세금. 5% 초과 못해요. 또 시기 제한.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는 못 올려. 1년은 지나야 돼. 두 개 옵니다. 5% 1년 이렇게 오는 거야. 주택 임대차도 똑같아요. 주택 임대차도 똑같아요. 그래서 5% 한꺼번에 못 올리고요. 1년은 지나야 돼. 계약한 날 또는 증액한 날로부터 1년. 5% 1년 이렇게 오면 돼. 별 하나급. 여기서도 2번 나왔어. 2번. 주택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와. 그러니까 제가 별 하나 박지. 기출 아니면 별을 안 박죠. 제가. 자, 인도 1번 별 하나. 전세 목적물 이 아파트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 취득 요건이 아니에요. 설정 계약하고 등기받고 전세금 주는 게 요건이지 인도는 필수 요소가 아니야. 이유는 계약하고 전세금 주고 등기만 박았으면 설사 내가 입주하지 않아도 전세금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이게 나와. 2번 판례 이것도 올라가요. 작년에 나왔지만 올라가요. 자, 채권 담보 목적으로 또 전세가 나왔죠. 자, 그대로 넘어가. 그런데 전세계약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 아직 인도하지 않았대요. 즉 아직 입주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왜? 얘는 지 채권 담보 목적으로 원래 저당권을 박아야 되는데 그냥 전세권도 다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전세권을 박은 거야. 근데 얘는 이미 집이 있어. 여기 살려고 전세권 박은 게 아니라 저당권 목적으로 박은 거야. 따라서 얘는 안 들어가요. 자, 설정과 동시에 입주하지 않았어. 자, 사건이 터졌죠. 판사가 물어봤죠. 선생님, 전세권 박아놨죠. 전세권은 용익물권인데 왜 안 들어가요? 물어보니까 아, 저는요 채권 담보 목적 박아서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무효야. 왜? 용익적 성격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놈이 그래. 아이고 판사님, 지금은 안 들어갔지만요 저 곧 들어갈 거예요. 곧 들어갈게요. 이 말이 이렇게 나와.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수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 저 곧 들어갈 거예요. 이 말 한 순간 판사는 아, 그러세요? 곧 들어간다고요? 유효. 즉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현재 입주는 하지 않았지만 인도받지는 않았지만 이거 유효입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전세 존속 기간 여기서부터는 10분간 쉬고 합니다.